새벽 5시 고요한 골목을 가장 먼저 깨우는 건 바람도 새도 아닌 한 할머니의 리어카 소리였습니다. 윤말순, 동네에선 폐지를 줍는 할머니로만 알려진 이름이지요. 굽은 허리를 부여잡고 노란 가로등 아래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세월을 짊어진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지나가는 청년들이 불쌍하다고 말해도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또 한 번 폐지를 리어카에 올렸습니다. 그 손등에 자리한 상처들은 오래된 노력의 흔적이었지만 누구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날도 해가 뜨기 전에 더 많은 폐지를 모으려고 서두르는 할머니.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걸음 끝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아침, 젖은 골목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리어카와 함께 넘어지신 겁니다. 폐지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손바닥에선 피가 자글자글 배어 나왔습니다. 그때 카페 직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또 넘어지셨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주민들은 힐끔 보기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도움의 손길 하나 없이 할머니는 비에 젖은 종이들을 다시 담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네. 그 말 뒤에 숨은 외로움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골목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조용히 어둠을 가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무슨 일이야? 하고 창문을 열어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녀가 차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급히 논의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순간 골목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카페 직원도 말문이 막힌 채 그 장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랬구먼 알았어. 가세. 리어카를 뒤로 둔 채 세단에 오르는 할머니.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단은 도심 한가운데의 웅장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십 명의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윤말순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뒤따라온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줍고 다니던 그 할머니가 바로 이 재단의 최고 책임자라니 말입니다. 할머니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억 규모의 환경 프로젝트가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어. 내가 본 것부터 말하세. 그 한마디에 그녀가 왜 늘 골목에 있었는지 모든 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후 따라온 주민들과 카페 직원은 조심스레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그들의 눈빛엔 충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가진 만큼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폐지를 줍던 이유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겪는지 직접 봐야 어디에 도움을 줘야 할지 알지. 그제야 주민들은 그녀의 상처난 손이 결코 가난의 흔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페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알았으면 그걸로 됐지. 그리고 언제나처럼 리어카를 잡고 다시 골목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골목은 어제와 비슷했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 것이죠. 할머니, 따뜻한 아침 되세요. 카페 직원은 조심스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는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외로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동네는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는 노인 무료 쿠폰이 새로 생겼고 청년회는 어르신 돌봄 산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민 모임에서는 우리가 너무 몰랐다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새벽마다 조용히 리어카를 끌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하게. 하지만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 변해 있었습니다. 재단 내부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은 할머니의 철학 현장에 답이 있다를 다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골목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모두 재단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 복지, 주거 문제 해결 등보다 현실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단순한 이사장이 아닌 현장을 직접 걷는 진짜 지도자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회의실에 들어서면 모두가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지금과는 달리 매우 가난하고 외로운 시절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밥 한 끼, 그 작은 친절 하나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야.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을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사진첩을 덮고 등을 기대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가야지. 새벽 골목에 다시 리어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발걸음이 뒤따랐습니다. 한 소년이 할머니 옆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움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함께 자라는 거란다. 소년은 기뻐하며 폐지를 리어카에 올렸습니다. 새벽 햇살이 둘의 뒤를 부드럽게 비추며 골목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걸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